목요일 좋은 아침 초대석에는 마취 통증 의학 보드 전문의이시자 현재 달라스 안아파 통증 클리닉 원장으로 계시는 셸돈 조 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통증에 관련된 또 정보들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기는 한데 외모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아니 어떻게 왜 한 달 만에 외모가 이렇게 확 바뀌셨어요? 저는요 머리가 참 많아서 걱정인 사람이었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진 않는데 가늘어져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그렇죠. 네. 가늘어져서 네. 이제 뭐 좀 미쳐 보인다 이제 이게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떡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네. 아니 미국 사람들처럼 한번 확 밀어버릴까? 아예 밀어버리고. 아예 밀어버리고 사실은 시원하게 뭐 다닐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제 머리를 확 민 걸 더 섹시하다고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다니던 이제 미용 원장님한테 어떡할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네. 원장님은 차라리 수염을 길러서 산적 컨셉으로 가시죠. 미용실 원장님께서 네. 수염을 길러라고 추천하신 거예요. 차라리 수염을 길러서 주의를 분산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분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산. 네. 주의력을 딴 데로 돌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떤 거에서 나온 거냐면 소아과에서 이제 아이들 주사 놓을 때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주사 좀 안 울고 잘 놓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깍꿍놀이도 하고 장난감도 주고 모두 주고 하는 순간에 여기서 살짝 또 넣고 또 막 재롱을 떨고 웃기다가 또 살짝 넣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분산 다이버전이라고 하는데 사람 머리도 만약에 너무 위쪽이 빈해 보이면 차라리 수염을 많이 길러서 그걸 먼저 보게 만들면 그래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셨군요. 그럼요, 잘 되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르겠어요. 한번 좀 지나서 여유가 되면 요즘 새로 나온 기술 중에 이제 스캘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 쉽게 말하면 머리에다가 아주 조그만 검은 점을 찍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인펜 같이 머리에 점 찍는 건가요? 그렇죠. 잉크, 문신 잉크 같은 거 똑같은 건데 10개 해가지고 마치 머리가 난 것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대머리로 싹 밀어도 일부러 머리가 많은데 일부러 대머리로 민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제가 연예인 진짜 얼마 전에 구준엽 씨를 보니까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라인도 만들고 살짝 쉐이딩이라 그래서 맞아요. 살짝 회색으로 해서 마치 이분은 이렇게 머리가 많은데 왜 대머리를 밀었을까 궁금하게 만든. 그러니까 머리가 빠져서 민 게 아니고 머리가 있는데 민 것처럼. 일부러. 또는 이제 머리가 좀 비었을 때 점을 더 찍어 놓으면은 머리 숱이 풍성한 것처럼. 그렇죠. 이제 하얗게 안 보이고 좀 검게 쉐이딩 되면 속에 머리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요즘에 좀 또 새로운 기술인가요? 그런 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죠. 옛날에는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빠지면 빠진 대로 뒀는데 요즘은 이제 미용도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젊은 분들이 머리가 빠졌다. 그러면 그분들 갑자기 나이가 10살은 더 많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어디 데이트나 뭐 소개팅 나가시면 인기도 없으실 거고 머리 빠졌다고.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머리숱은 많은 편인데 이렇게 M형 탈모라고 하죠. 이쪽에 사이드 쪽에 이렇게 좀 비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머리를 현빈처럼 저도 싹 올리고 싶은데 올리지 못하고 맨날 내리고 다니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꼭 찍으면은 좀. 그 문제는요, 사실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더 고민이 그러세요? 훨씬 고민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남성도 대머리 탈모되면 고민이 심한데 여성분이 대머리 탈모 상상이 되세요? 그렇죠. 거의 진짜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머리 이제 염색 많이 하시니까 갈색 같은 걸로 해서 살짝 가려드리는 게 가능한데 어떤 특정 부분 그 정도를 넘어서면 사실 조금 옮겨 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옮겨 심는다. 옮겨 심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안 보이는 부분에서 뒤에서 조금 뽑아가지고 뭐랄까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거 하나하나 심는 게. 안 심죠. 그 농사랑 똑같아요. 농사하는 것처럼. 모내기잖아요. 모내기 보면 벼를 하나씩 잘 심어가지고 하나씩 똑 떼서 일정하게 딱딱 심어주잖아요. 머리도 적당히 솎아내기 위해서 조금 뿌리까지 잘 뽑아낸 다음에 촉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하는데 정성 들여 심어야 잘 자라겠죠? 네. 네. 원장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좀 제가 먼저 해보고 잘 되면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아니 우리 송치자님이 네. 보이는 라디오를 보셨나 봐요. 수염을 머리가 이제 비니까 수염을 쫙 기르셨는데 네. 웃으시면서. 그래서 좀 무섭다고. 그것도 약간 이제 딱 네. 봤을 때, 네. 약간 아까 말씀하신 산적 스타일 하셨는데. 산적 컨셉. 네, 산적 컨셉으로. 네. 인상이 수염 때문에 딱 강해 보이니까. 네. 좀 이렇게 시선 분산 효과가 확실히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렇게 볼 때 어느 걸 먼저 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수염이 먼저 보이니까. 수염이 먼저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부럽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수염을 길러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약간 내시처럼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했는데 네. 원장님은 이렇게 멋있게 자라니까 저는 좀 부럽긴 하네요. 네. 자, 오늘 원장님이 이제 수염 기른 게 워낙에 좀 눈길을 사로잡아서 좀 얘기를 그러다가 이제 대머리기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 오늘 나눌 주제는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네. 우리 원장님이 또 특히 그 통증 전문이시지만 마취과 전문이시기도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마취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얘기들이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롭더라고요. 네. 마취는요, 보통 분들이 잘 모르세요. 사람이 어떻게 마취를 하는지, 어떻게 자게 되는지, 뭐 대강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잘 사실은 모르세요. 또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네. 그냥 마취 걸고 뭐 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모르시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받는 동안에 정신이 없으시니까. 네. 마취과는요, 영어로 anesthesiology라고 불러요. anesthesy. 네. 근데 에스테라는 게 이제 라틴어로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감각, 아니라는 건 없다는 얘기거든요. 감각이 없도록 만드는 학문 뭐 이런 뜻인데 네. 이게 역사가 얼마 길지 않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학문에 비하면 120년 뭐 13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사람의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수명을 러플리 옛날에 계산하면 60세 정도로 계산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희 세대에서 할아버님이 어렸을 때 그 정도에 시작한 거죠. 야. 아빠, 할아버지. 아니, 자, 그러면은, 네. 그러게요. 진짜, 그러면은 이제 네. 지금 2020년, 네. 22년이니까 120년도밖에 안 됐으면은. 120년이니까 기껏 해봐야 1900년도? 네. 그 정도에서 그러네요.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죠. 막 시작. 그러면은, 네.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아니면은 뭐, 그 위에 분들은. 실제로 마취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건 1940년대 정도.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와, 우리나라 언제쯤 되죠? 언제쯤 될까? 조선시대 말기에서도 아직 마취가 없었다니.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외국에서나 있었지. 네. 그러면. 상상이 안 되는데요. 상상이 안 가죠. 네. 마취 없이. 네. 그러면 생각해 볼 때요. 옛날에도 수술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옛날에도 네. 당연히 수술은 필요했겠죠. 종기가 심하게 나서 있던 것도 뭔가 띄어내야 됐을 테고요. 심한 건 가장 흔한 건 맹장염. 맹장염은 옛날에도 있었죠. 맹장 네. 막혀서 염증 생겨서 띄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뼈가 부러져서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이제 참 궁금해지는 거죠. 하긴 뭐 이렇게 수술의 역사는 오히려 네.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맞죠. 기록이 있는데 마취는 얼마 안 됐으면은. 그 오죽 네. 여러분들 이발소 가시면 빨간불, 파란불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그게 네. 원래 외과 의사의 간판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발사 하시는 분들이 마취과 의사도 마취가 아니고 외과 의사도 하셨다. 네. 그러면 그때는 수술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해지는 거죠. 마취라는 게 없는데. 마취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랄까. 저 어렸을 때 읽었던 삼국지 이런 데 보면 네. 관운장이라는 분께서는 네. 태연하게 무슨 풀 한 쪽이 찝으신 다음에 그냥 해라. 그래서 칼로 뼈를 깎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네. 그렇지만 보통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 담당 제 교수님께서 그냥 생사람 잡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사람 잡았다. 네. 그러니까 약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전쟁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네. 막 무슨 총탄이 오고 가는 막 그런 현장에서 네. 총알 맞았을 때 아니면 네. 범인이나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총알 네. 맞았을 때 네. 마취 없이 그냥 이렇게 째고 네. 총알 뽑아내고 하는 정도까지는 영화에서 이제 막 본 적은 있는데 영화에 보면 더 호러블한 더 무서운 장면도 나오죠. 왜 총 맞고 다 와서 팔다리가 이제 썩어 가니까 잘라내야 되는데 네. 마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 톤만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1차 대전 때 싸움에 나가는 병사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거, 이거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거는 이게 총 맞아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치칠히 하다가 결국 아파서 죽게 되는 걸 걱정했었다래요. 치료하다가 수술하다가 뭐 치료를 했건 못했건 간에 그래요. 못했건 간에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죽는 게 무서웠었다. 정말로. 그만큼 정말로 무서웠어요. 진짜로. 아니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게 그래요. 뭐 총을 맞거나 외형적인 어떻게 뭐 정형적인 뭐 이제 그런 수술도 수술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도 맹장은 염증이 올 수 있고 있었죠. 네.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약간 그건 배를 갈라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를 갈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러게요. 그러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아편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편. 아편의 역사는 거의 수천 년 되죠. 인류 역사와 함께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옛날 뭐 수메르 문명이니 그 전에도 보면 아편을 썼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편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해 왔으니까. 그럼요. 아편은 전통적인 진통제고 그거는 지금 현대에 나오기 전에도 옛날에 이제 많이들 집에서 직접 키우면서 썼던 건데 그럼 그거 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그렇죠. 뭐 아편 이렇게 환각 작용 일어나고 좀 환각도 되고 진통도 되고 그리고 진정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아니 그거 먹이고 하지 왜 안 먹이고 생사람 잡았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죠. 뭐 진짜 안 썼습니까? 처음에 썼었어요. 썼다고 기록이 나와요. 근데 써보니까 아편이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단점이 뭐냐 하면 우선은 너무 오랫동안 쓰게 되면 이게 중독이 돼요. 마약이니까. 그래서 뭐 중독 때문에 큰 문제가 돼서 뭐 아편 전쟁도 벌어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쓰지 말아야 될 이게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 될 영역에 속했던 게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는 있었는데 그걸 아편을 쓰게 되면 사람이 지나치게 편안해진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왜 문제가 지나치게 편안해진다. 지나치게 편안해진다.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편안해졌는데. 이건 다소 좀 철학적인 문제긴 한데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숨을 쉰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이게 몸에 이산화탄소가 쭉 쌓이면서 몸이 괴롭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탄산이 되면 그 탄산이 되는 몸이 산성으로 조금씩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 그 피가 돌다가 뇌간이라고 그 브레인 두뇌의 가장 목부 아랫부분에 있는 그 손의 아래쪽에 있는 뇌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극이 막 돼요. 야, 괴롭다. 이게 자극이 되면 이렇게 괴로우니까 숨을 쉬어야지 하고 한번 숨을 확 쉬어주는 신호를 보내는 게 뇌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하루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괴로우니까. 숨 안 쉬면 괴로우니까. 그게 원리예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편안하니까 숨을 쉬면서 잘 있는 게 아니고 몸이 괴로우니까 숨을 쉬게 돼요. 놀라운 얘기죠. 약간 그렇네요. 또 발상이 또 그렇게 되는군요. 발상이라기보다 옛날에 보면 뭐 철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삶은 뭐 본질이 괴로운 거다. 뭐 고해다.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 삶이 스트레스인 게 당연하다. 뭐 삶의 본질은 괴로움이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인 거지. 이게 즐겁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학적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을 쉰다는 자체가 괴로우니까 숨을 쉬는 거죠. 몸이 괴로우니까 숨을 쉬는 것이다. 그 숨을 쉬고 나면 산소가 들어오고 산소 배출되면서 pH가 다시 올라가고 몸이 약간 약알칼리성 뭐 약간지만 산성이 줄어들면서 편안해지고 숨 쉬니까 좋네 하고 편안해지니까 숨을 쉬는 거죠. 그러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괴로워져서 숨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삶이 고난이죠. 숨 쉬는 것 자체가 정말 고난 탈피네요. 고난이에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게 이제 삶에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되는데 아까 몰핀 얘기로 들어가서 아편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지나치게 편해지면서 뇌간도 편안해져요. 괴로워야 숨을 쉬는데 괴로워야 일을 하고 숨 쉬는 것도 일이잖아요. 일을 하고 움직이는데 나른하고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어떤 특정 농도를 넘어가면 몸이 지나치게 편안해져. 내가 이제는 괴롭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안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뭐 pH가 올라가고 뭐 탄산이라고 pH가 수소 분자가 때려서 이거 괴롭다고 이거 일을 해야 되고 문을 두드려도 나는 편안한데 왜? 하면서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쉽니까? 숨 쉬는 신호를 안 보내요 몸에.
오,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몸이 너무 편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심한 거예요. 야, 그렇군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지금 뭐 미국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마약 문제가 심한데 그렇죠. 마약 중에서 이제 몰피인 계통의 마약, 헤로인 이런 계통의 마약들은 사람의 몸을 너무 편안하게 만드는 지나치게. 물론 그래서 그것도 농도가 있어요. 소금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덜 맛이 있고 짜고 이런 한계가 있듯이 그것도 이제 농도가 있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약이 들어가면 숨 쉬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편안해져요. 아, 그것도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실제로는 매일 일어나요. 마약 거죠. 사고로 응급실에 오거나 사망하는 케이스의 상당 부분은 호흡마비인데 호흡마비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몸이 너무 편안해서 숨을 안 쉬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수술한다고 아편 쓰다가 너무 편해가지고 숨을 안 쉬는. 수술도 시작하기 전에 환자가 이미 사망했죠. 야, 그러면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통증을 안 느낄 정도로 아편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편해서 숨을 안 쉬는. 그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큰 문제죠. 그리고 안 깨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아편 계통의 약물은 모든 진통제가 다 그런데 먹으면 구토가 나요. 아, 구토가 나요. 심하게 먹으면. 그리고 또 민감하게 더 구토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종류의 수술이든 마취를 하게 되면 금식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8시간 맞아요. 아니면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음식물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물도 4시간 전에 드시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취제가 들어갔다가 만약에 구토를 하게 되면 구토한 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다시 폐로 들어가거나 다시 꼴딱꼴딱 하던가 해갖고 그게 감염도 일으키고 폐렴도 일으키고 그리고 숨구멍도 막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렇군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생사람을 잡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아편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생사람을 그냥 그거는 최소한 정말 생으로 째는 게 더 안전하다. 더 안전하다. 소리는 지르는 건 최소한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야, 그래도 생사를 막 째면서 수술하는 뭐 아편 말고 다른 또 시도는 없었나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죠. 그때 그래서 수술이라는 거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디 아프고 하다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아니죠. 수술 아니면 어차피 죽으니까 그냥 죽을 바에는 수술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개념이었던 거네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게 쉽게 쓸 수 있는 약이 아니어서 그게 거의 죽기 전에 이판사판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왜냐하면 수술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을 수도 있죠. 확률은 반반인데. 너무 무서운데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뭐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는 화학약품도 없었고 모든 게 순수한 오르가닉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염도 없었고 공해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거기 완전히 동의하진 않아요. 그래요. 왜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세대가 사람 수명을 보통 75세 정도 잡거든요. 75세. 평균 수명 뭐 이렇게 현재 수명. 근데 지금도 뭐 라오스니 이런 데 가시면 평균 수명을 60세에서 65세 정도로 잡아요. 지금도. 저희 할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지금 120년, 1900년도에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만큼 살았나라고 조사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45세였던 거예요. 아이고야. 45세. 그래서 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팔 청춘 그러셔서 아니 이팔 청춘이 뭔가 하고 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청춘 젊은 꽃다운 나이를 이팔 청춘이라 그랬을까 보니까 수명이 45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나마 한 살 되기 전에 20% 이상 영아가 사망해요. 그래서 한 살까지 이름도 안 줘줬어요. 예전에는 애가 하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겨우 살아남아서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한 마을에서 65세 환갑을 넘기는 분이 1000명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잔치를 했죠. 넌 1000명에 한 명 이상 오래 살았다고. 그럼 45세에 살았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팔청춘, 16살이잖아요. 16살에 결혼을 하셨죠. 대부분.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고 32살 되시면 할머니가 되셨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46 이렇게 되면 증조 할머니가 되셨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45세라는 사이에 벌써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지금과는 상상이 다른 세상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못 사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농약도 없었죠. 그렇죠? 오염도 없었죠. 뭐 순수한 대자연 정말 청정으로 사셨는데 지금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는
100% 순수 완전 올가닉 네. 식물들만 먹고 사셨는데 왜 그분들이 왜 45세밖에 못 사셨을까? 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기생충이 있죠. 기생충. 기생충 올가닉이죠. 네. 살아있는 계신 거. 그렇죠.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으니 무슨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거 있죠. 또 한 가지는 옛날 사람들이 사셨던 생활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도 뭐 네팔인이 이런 못 사는 나라들 가보면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옛날에. 네. 뭐 선교하신 분들 따라서 한번 가서 봉사활동 한번 갔었는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못 사시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시나라고 보니까 우선 너무나 놀라웠던 게 사람이 왜 죽게 되나를 보니까 거기 가면 산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밤에 다니시다가 넘어지시는 거예요. 네, 잘못 넘어지면 뭐 상처 무조건 곪은 거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네. 골절이 굉장히 네, 많았던 골절하면 다칠 방법도 없는데 골절하게 되면요 거기에 상처가 감염되면 그냥 골절로 사망하시더라고요. 아,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그걸 그것 고치지 때문에 못하니까 그냥 네. 사망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망하는 게 골마서 감염으로 사망하는 것도 있지만 뼈라는 게 혈관이라서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색전증을 일으켜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어린아이들 특히 먹는 게 뭐 흙 집어 먹진 않지만 먹는 게 좀 불결하고 그러다 보면 설사가 생기는데 설사가 생기면 탈수가 심하게 와요. 탈수가 심하게 하면 역설적으로 입이 말라서 잘 마시지를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여기 같으면 뭐 수액 주사 해가지고 치료해서 다 하겠지만 그런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탈수로 사망하더라고요. 그냥 탈수로 사망을 해요. 설사 막 심하게 하고 못 먹고 그러니까 탈수로 이게 상상이 가나? 뭐 세상에 탈수로 사망하는 게 진짜 가능한가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도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마취 얘기를 하면서 네. 마취의 역사가 한 120년밖에 안 됐다. 그럼 한 100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세상이었고 그런 세상이죠. 지금도 뭐 또 어느 마찬가지죠.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네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 뭐 극과 극은 통한다 아니면 뭐 세상에 천국은 없다 마찬가지로 뭐 아마존 이런 데 가셔가지고 100% 청정 그 무오염 뭐 올가닉으로 잘 드시면서 사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네, 저는 좀 이렇게 가공된 거를 좀 먹어야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마취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아편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뭐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냥 아파서 죽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한번 정말 죽기 살기로 수술 한번 해볼 것이냐. 그렇죠. 네, 이것도 참 딜레마였을 것 같은데. 큰 딜레마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건강한 게 큰 재산이세요. 자,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74님께서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마세요 하시고 더 무서워 더 무서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취의 역사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네요. 재밌고 그럼요. 유익합니다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저 같으면 좀 아파도 수술 받기 싫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죠.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는 50%는 이미 죽을 수 있다는 걸 각오한 거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다는 건 수술 받다가 죽을 수 있는 확률도 큰 거지만, 차라리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생으로 진짜 제 뭐 어딘가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러면 지금 내장도 막 이렇게 상상이 안 가죠.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하느니 그냥 아프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수술한다면 그 공포로 뭐 완전히 실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듣는 사람들 얼마나 호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공포 영화도 아니고 막 사방에서 으악 소리 나고 막 소리 발버둥 치고 나고. 수술 자체가 진짜 공포 영화네요. 수술 자체가 뭐 고문질 같은 느낌을 줬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항상 열심히 연구하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그래 술을 먹여보자. 그 다음에 생각한 방법이 이제 술이군요. 술이죠. 술을 흔하게 있는 거니까 술. 술은 또 알코올이니까 소독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일석이조.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여보자. 해서 했었는데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어요. 아, 좋은 점도 있긴 했었군요. 좋은 점도 있긴 있죠. 네, 왜냐하면 우선 술은요 먹고 숨을 안 쉬는 경우는 없어요. 아, 그렇죠. 아편은 이제 많이 먹고 이제 숨을 안 쉬어서 그쵸? 죽을 수도 있지만 술 네. 마시고 숨 안 쉬어서 죽지는 않으니까. 술 마시면 약간 흥분도 되고 혈관도 네. 확장되고 그리고 잠을 자게 되지 술 먹고 숨을 안 쉬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아, 네. 그죠? 우선 그거는 장점이네요. 그건 장점이죠. 사람이 너무 네. 지나치게 편안하지 않고 약간 괴롭죠. 사실 술 네, 많이 먹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사불성되고 네. 저항력도 상실해서 잘 못 움직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술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술 못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술 약간 부분도 어린애들도 있고, 계시죠. 네, 여자분들도 맞아요. 네. 계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술을 먹이려니 안 먹는 술을 억지로 먹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술은 분량도 많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충분히 취해서 정신이 없을 만큼 먹여야 되잖아요. 조금 네. 한두 잔 먹었을 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술 먹인다고 뭐 깔때기도 꽂아서 들이붓고 억지로 막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스스로 먹여야 하려고. 되니까 정신없을 때까지 글자 그대로 골아 떨어질 때까지 술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과정도 쉽지 않았죠. 아, 사실. 그래요? 네. 즐겁게 먹는 사람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게 좀 어려웠었고 네. 두 번째는요. 술 먹으면 또 구토가 잘 나요. 아, 그렇죠. 술 먹고 토하는 거 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술 같은 경우는 몰핀보다 더 심해서 이게 분량도 많은 데다가 위산 들어간 액체가 확 쏟아져 나오고 부스처럼 나오면 그거 자체가 우선 이 치아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나중 문제지만 어쨌든 네. 치아에도 다 녹아버리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토사물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로 분수처럼 나오면 그게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번엔 그게 폐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술 마시고 토하다가 그것 네. 때문에 또 기도가 막히는. 수술하기도 전에. 아, 또 그것도 또 수술하기도 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가끔 의대에서도 아직도 가리켜요. 만약에 술 취해서 인사불성된 환자가 병원에 실려오면 네. 절대 똑바로 눕혀두지 마라. 아하, 아. 절대.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토했는데 그게 다시 기도로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죠. 그것 네.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옆으로 눕혀두건가 엎어두고 고개를 항상 옆으로 돌려두라고 얘기하죠. 아, 그것도 그렇게까지 술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약간 생활 팁으로 좀 알고 계셔야겠네요. 옛날에 길에서 술 먹고 돌아가신 분이 동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네, 네. 술 먹고 구토한 게 자기 아, 뭐 그러니 술도 쉽지 않은 약이죠. 근데 그렇네요. 이 사고는 지금도 가끔 일어나는 사고예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술을 먹어서 정신 일사불성하고 반항 좀 못하게 됐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를 열게 되면요. 아무리 술이 심하게 취해 있었다고 해도 아파요, 당연히. 어떻게 배를 젓는데 안 아플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아무리 술을 마셔서 뭐 이렇게 필름이 끊겼다가도 내 배를 가르는데 정신이 번쩍 들죠. 정신이 번쩍 들죠, 당연히. 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뭐랄까 정신이 벌썩 들고 그러니까 용을 쓴다 그러나요? 온몸에 그러니까 힘을 주고. 술 취한 상태에서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반응하죠. 아프니까. 네. 네. 술 안 취해도 반응하고 술 취해도 반응하지만 어쨌든 반응을 해요. 네. 옛날에 맹장염 수술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맹장을 잘라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쉬웠어요, 차라리.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칼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지금 쓰는 실크 실이 있었어요. 지금도 실크 실 써요. 네, 지금도 그렇군요. 뭐 첨단 녹는 실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비단 누에로 만든 실 써도 충분히 꼬매는 게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늘도 있었고 수술 자체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 수술이 왜 이렇게 치사율이 높았냐 하면 수술 끝난 다음에 배를 다시 넣고 꼬맬 방법이 없었어요. 아, 배를 갈랐다가 네. 다시 꼬매는 게 봉합이 힘들었다. 왜냐하면 내장이 쏟아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힘쓰니까 사람들이 뭐 아프니까 술 취해서도 막 이렇게 힘을 쓰니까 막 배에 힘 들어가죠, 당연히. 네. 그래서 쏟아져 나왔어요. 수술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나온 내장 잘 잘라가지고 꼬매고 씻고 해가지고 잘 꼬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걸 다시 넣을 방법이 없는 게 힘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무서운 얘기죠, 사실. 이거 호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얘기긴 한데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꾸 사람들이 아파서 힘을 쓰니까 내장이 쓰네요. 쏟아져 나온 내장을 아파서 다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압력이 이게 좀 좁은 공간이고 압력이 근육이 있는 대로 수축하죠. 네. 힘을 들어가니까 네. 거기 꾸겨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꾸겨 넣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꾸겨 넣은 다음에 압력의 상태에서 거기 꼬매야죠. 또 바깥에.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 수술이 당연히 어렵겠죠. 쉽지 않았겠죠. 상상만 하셔도 당연히 그러니까요. 쉽지 않았겠죠. 네, 네. 그러니 이러다 이거 수술은 잘 끝나는데 이러다 환자 죽겠다. 네. 그러다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근육을 이완시켜야 수술이 가능하겠다. 근육을 위한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겠다. 힘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또 열심히 찾았지만 쉽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그 당시 시도한 게 뭐였었냐면 멍석마리를 시도했어요. 멍석마리. 멍석말이요? 그러니까 환자를 이렇게 술을 신탕 먹여서
먹여서 술 먹였어요. 술 먹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몸을 미라처럼 담요나 멍석으로 말아요. 똘똘똘. 맞은 다음에 눕혀놓고 몽둥이로 야들야들하게 때리는 거예요. 걷어차든지. 네. 수술하려고 술을 먹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하나도 힘이 없어 연해질 때까지 힘이 안 들어가게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맞아서 힘이 안 들어갈 때까지 힘이 안 들어갈 때 피멍 들 때까지 때려서 몸을 때려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수술을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더 쉽게 다칠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진짜. 이거 지금 얘기하면 정말 설마 싶을 정도 얘기인데 이게 다 역사에 있던 얘기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방법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환자는 자기 가족 같은 분 이게 수술하는데 술 먹이는 것도 모자라서 담요 멍석마리하고 갖다 두들겨 팬다?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사람을 패야 되는 거니까. 하도 근육이 힘이 얻어맞아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할 만큼 이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잔인한 방법이죠. 그렇네요. 뭐 상상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지 말고 뭔가 약물을 넣어서 근육을 쫙 이완시키면 이런 짓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어떻게 근육을 좀 이완시킬 수 있을까. 이완시켜서 배도 좀 쉽게 닿고 환자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이 숨 쉬는 것도 근육 활동이에요.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숨 쉬는 것도 근육 활동이니까. 그걸 약물을 줘갖고 근육을 이완시키면 횡격막도 운동을 못하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되겠죠. 누군가 숨을 대신 쉬어줘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좀 이따 해결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심장이 멎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장도 근육이니까. 심장도 근육이에요. 그러니 그 배근육 좀 이완시키겠다고 약물 주사했더니 심장이 다 멎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마취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의학에서 신생 학문인 게 이해가 되네요. 오랫동안 연구는 했지만 기원 후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생사람 잡고 난리를 쳤던 이유가 다 고민이 많았던 거죠.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 그동안 나왔던 모든 근육 이완제는 그때까지는 모두 독약이었어요. 사실상의 독약이에요. 화살독 같은 데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례에 발라서 치면 상대가 독 퍼져서 죽는다. 그 두 개 상당 부분이 피를 깨트려서 적혈을 깨트려 죽는 역도 있었지만 코브라 독 같이. 근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근육을 마비시켜서 죽는 독이었다. 그러니 독약을 사람한테 넣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고민이죠.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또 두들겨 패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되게 무서운 얘기만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좋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류 역사에 이제 커다란 전기가 있었죠. 그래요. 축복이라고 부르는 역사. 그 미러클 드러그를 발견했죠. 미라클 드러그요? 미러클 드러그.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 발견한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걸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런 게 있었다니.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있었어요. 그때를 기하해서. 그게 시작한 이유는 기초과학인데 기초과학이 발전하면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심장 근육과 골격근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똑같은 근육이 아니더라. 내장하고 심장에 있는 근육은 평활근이라 그래서 스무스 머슬이라고 부르고 팔다리에 있는 근육 횡격막은 스켈레탈 머슬이라서 골격근인데 그 구조가 전혀 다른 근육이다. 다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마취학이라는 게 급격하게 좀 발전을 희망이 생겼죠. 이제 그때까지 이제 희망이 생긴 정도. 희망이 생겼죠. 그 발견은 어느 정도 획기적인 발견이냐면 요즘 여러분들 바이아그라라는 발기부전제 그것도 원래는 혈압약으로 맞아요.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혈압은 안 떨어지고 왜 발기가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폐동맥을 확장시켜서 고산병 치료에도 써요. 그래서 이게 혈관이 또 똑같은 혈관이 아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그 비슷한 거네요. 우연히 발견한 거죠. 우연히 발견해서. 자, 이거 너무 오늘은 어쨌든 좀 무서웠던 얘기만 했는데 이거 좀 투비 컨티뉴 다음 시간에 이제 마취학이 그러면 어떻게 좀 발전해 왔는지 어떻게 이제 또 희망이 생기고 또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뭐 그냥 네. 푹 빠져갖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지금 벌써 다음 얘기가 기대된다 막 하시는데 네. 다음 이제 to be continue 네.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해 갔을지 그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진짜 많아요. 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아파 통증 클리닉 셸돈조 원장님과 오늘은 마취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